네, 안녕하세요. 윤찬입니다. 지금 앞에 있는 건 스쿼시 포토라는 장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스쿼시 포토 오브 듀안 마이클이라는 그 사진작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그 전에 초현실주의라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지금 앞에 보이시는 분은 르네 마그레트라는 그런 작가분인데 굉장히 초현실주의적 작가시고요. 굉장히 초현실주의적인 그림을 많이 그리셨던 분이세요. 지금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, 초현실이란 무엇인가에 설명을 드리고,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스쿼시 포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초현실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현상, 우리가 알 수 없는 현상, 혹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현상, 혹은 쉽게 말하면 귀신이라든지 아니면 심령사진, 여러가지 믿을 수 있겠죠. 중고등학생들이 하시는 볼펜으로 하는 분신사바 이런 것도 다 초현실주의고, 무당도 초현실주의에 있는 사람들이겠죠. 그런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, 일단은 초현실주의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, 우리가 누구나 공감될 수 없는 것들, 나만 겪고 나만 알 수 있는, 혹은 누군가 몇 명이 알 수 있는, 사회적으로 범용되거나 통용되지 못하는 현상들을 초현실주의라고 하는데요. 그 초현실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작가가 바로 르네 마그레트라는 작가가 있겠습니다. 자, 이건 1935년도에 만든 붉은 모델이라는 작품인데요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좀 덜 보이네요. 지금 보시면은 가죽장화에 사람의 다리 모양이 좀 있는데요. 자, 이거를 나타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지가 다 틀릴 것 같아요. 만약에 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여러가지 감정이 있겠죠. 감정과 느낌이 있을 텐데,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르네 마그레트라는 분이 어떻게 설명했냐면은, 내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람 피부는 맨 마지막은 가죽으로 되어 있죠. 가죽으로 되어 있지만, 이 가죽 되어 있는 거를 또 다시 가죽으로, 누군가에 대한 가죽을 벗겨내서 그 가죽을 다시 입는 행위죠. 그럼 한마디로 이 가죽은 누군가에게서 진짜 발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. 발에 있는 가죽이라면은, 저 피혁 제품 같은 경우는 물론 저도 가죽이 있습니다. 발에 대한 가죽이 있지만, 누군가에 대한 동물에 대한 가죽을 벗겨서 내가 바로 다시 신는 거죠. 그러니까 가죽이 입고 있는 그 신발조차도 사실은 누군가의 발에 대한 피부일 수도 있다는 거죠. 그거를 약간 표현하는 의미였고요. 이건 1965년도에 발표한 백지위임장이라는 내용입니다. 보시면은 굉장히 그냥 노멀한 그림인데요. 이거 보시게 되면 그 말에 탄 여인과 밖에 있는 뒤에 보이는 배경과의 거리가 바뀌어 있습니다. 보면은 두 줄로서 바뀌어 있는데요. 원래 뒤에 있어야 되는 배경이 바로 앞으로 튀어나오고, 또 앞에 있어야 되는 이 말이 다시 이 그림 뒤로 넘어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굉장히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, 이렇게 간단하게 두 줄로라도 초현실주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. 과연 이게 어느 현실에서 존재하는지, 혹은 이 백지장이 누구에게 몰래 은밀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됐는지도 모릅니다. 그게 바로 이 작가는 이걸 가지고 초현실주의로 표현을 했던 거죠. 자, 이거 같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데칼코마니라는 작품입니다. 데칼코마니라는 작품인데요. 지금 보면 좀 기이하게도요, 지금 이 중절모 쓴 사람이 서 있는 거 옆에 보면은 똑같은 그림자로 된 커튼 모양이 있습니다. 자, 데칼코마니라는 거는 아시겠지만, 한 장의 이미지에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, 한 장의 그림을 그리고 덮어서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걸 데칼코마니라고 하는데요. 이 데칼코마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지가 않죠.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늘이 있고요, 하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커튼이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커튼 뒤에 이 비치는 이 그림자가 과연 밖에 보이는 풍경일까요? 아니면은 이 커튼의 뒤에 있는 그림자일까요?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. 혹은 추측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사람이 가리고 있는 모습도 사실은 바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. 근데 이 옆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사람이 지금 밖에 보이는 곳이 바닷가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초현실주의로 좀 더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거 같은 경우는 간간이라는 이름의 그 제목이에요. 제목의 그 그림인데요.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여성 측면에서 본다면은 남성들은 여성들을 대할 때 마침 얼굴을 보고 대화하고 있지만, 사실은 그 내면에 여성의 몸을 상상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보시게 되면 눈, 코, 입 자체가 여성의 몸을 의미하고 있는데요. 이건 역시 남자들이 여성을 볼 때는 성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거죠. 이런 첫 번째적인 의미가 있고요. 두 번째적인 의미는요, 약간 좀 여성을 좀 비하하는 말이 될 수 있지만, 약간 좀 제가 일단 들은 바에 의하면, 혹은 배운 바에 의하면은,
여성들이 사실 옛날에는 그 굉장히 뭐 사냥을 하거나 옛날 모대로 돌아가서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야외 활동을 할 수가 약간 없었잖아요. 없었을 텐데 그때는 이제 그 원시 시대 때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남성이란 동물들이 여성을 잡아다가 동굴 안에서 키우면서 사냥을 남자가 하고 그 육아는 여성이 하는 그런 가장 큰 나무가 됐었었는데요. 이때에서 봤을 때는 여성들은 항상 남성에게 먹을 것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남성이란 존재에 굉장히 의존해야 되는데요. 그러기 위해서 남성들에게 스스로 섹스 어필을 강요하고 섹스 어필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. 내 얼굴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내 몸을 보여준다는 의미의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거는 뭐 각자 본인의 판단이고요.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초현실주의는 이상적이지 못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말할 때는요. 아니 꾸미고 그 다음에 뭐 가위가 눌리는 것도 초현실주의겠죠. 초현실주의고 이 세상에 없는 거고 같이 공감할 수 없는데 이건 초현실주의밖에 초현실주의는 이상적이지 못하다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. 하지만 이거를 본다면 좀 말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게 좀 그 PPT가 아니라서 섞였는데요. 왼쪽에 보시면은 그 르네 마그리트 작품 중에요. P&L의 성과 여러 가지 성 모양의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. 그림이 있는데요. 이 그림을 발표할 때쯤이어도 굉장히 사람들이 이슈화 됐었어요. 아니 저 나무가 공중에 떠 있다니 혹은 성이 돌 위에 떠 있다니 라는 굉장히 초현실이고 아니 말도 안 되고 굉장히 너 상상 속에서 나온 거 아니야? 라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작품을 받았는데요. 그 미야자키인가요? 하여튼 까먹었습니다. 미야자키라는 그 분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.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기계가 나오는데요. 이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감독이 이 르네 마그리트 작품을 보고 모티브를 얻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었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은 초현실주의는 이성적이지 못한 게 아니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 혹은 미래에 써먹을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자, 이 영화 매트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영화 매트릭스도요. 지금 뒤에 보는 그 르네 마그리트 작품인데요. 많이 보셨던 작품일 겁니다. 비 내리는 수요일에 파리의 오후인가라는 제가 정확한 제목 이름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작품을 매트릭스에서도 똑같이 사용합니다. 그래서 같은 인물들이 또 같은 동시간 내, 동공간 내에서 존재하면서 서로에 대한 그 다 똑같다는 의미. 그때 그 르네 마그리트가 중절모의사의 그림을 많이 그렸던 이유는요. 그 시대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옷을 입었다고요. 다 같은 검은색 옷, 중절모 그런 표준이 있던 듯이 입었는데 이 매트릭스도 마찬가지로 그 스미스라는 요원이 컴퓨터 내에서 가상공간 내에서 똑같이 복제를 시작하면서 공간 그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요. 나라를 만든 것처럼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다 똑같다는 거죠.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이 유에스키 그 남매도 여기 모티브를 두고 영화를 제작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렇다면은 기표와 기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. 지금 보시면은 옆에 좀 파이프입니다.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담배 파이프인데요. 이 담배 파이프 밑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.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라고 써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눈에 봤을 때 분명히 파이프인데 파이프가 아니라고 써 있어요. 자,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 그냥 사과네? 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이건 사과가 아니라고 밑에 써 있어요. 위에. 자, 그게 뭐냐면요. 자, 기표는요. 기표는 그냥 우리 말 그대로 사과 혹은 파이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정의입니다. 자, 그러면 기의란 건 뭐냐면요. 제가 만약에 친구한테 물어보게 되겠죠. 자,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자, 상상을 해볼게요. 자, 나무가 있습니다. 자, 나무가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들한테. 자, 그렇다면은 제가 다 물어봐요. 자, 나무가 있던 주의사항을 얘기해 보세요.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나무가 많이 있고 어떤 친구는 언덕 위에 나무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바람이 휘날리는 나무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친구는 굉장히 조용하고 햇살이 따뜻한 곳에 나무가 있을 수 생각한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은 나무란 존재는 단어는 하나인데 그거를 알고 있는 기의하고 있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이게 파이프가 아닌다고 말하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. 뭐냐면은 얘는 사실 지금 파이프가 아니에요. 얘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파이프 그림을 PPT로 올려놓은 거죠. 이게 사과가 아니듯이요. 자, 이게 사과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과는 먹을 수 있는 사과잖아요.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과인데 이게 사과라고 우긴다면은 이거 먹어보라면 못 먹지 않습니까? 이게 바로 기표와 기입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좀 더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.
자, 그러면 사진에서의 초현실주의 연속사진의 의미인데요. 스퀀시라는 게 뭐냐면은, 자, 영화에서 보면 한 씬, 한 장면, 한 씬이라고 하죠. 이 씬들이 모인 것을 스퀀스라고 한다. 스퀀시. 자, 스퀀시라고 하는데요. 이 스퀀시 포토에 대한 것은 듀안 마이클이라는 작가가 하게 되어 있는데요. 지금 보시면은,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PPT가 좀 볼 수가 없어갖고 압축되어 있는데요. 지금 이 PPT를 보시면은 이 사진 한 장의 사진이 있고 점점 뒤로 갈수록 그 형태가 알고 보면은 계속 순환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. 사물의 기이함이란 작품입니다. 한번 PPT를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. 이 얘기는 같은 공간에 존재하지만 그거는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. 자, 이 작품도 보면은 서로 길을 가다가 서로 얼굴을 마주쳐요. 근데 한 친구만이 옆을 돌아보는 거죠. 내가 저 친구를 봤었나? 내가 본 것 같은데라는 거를 하고 지나가는데, 그 친구는 그냥 지나가고 이 사람은 다시 지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다시 뒤를 돌아봅니다. 그러면서 내가 저 친구도 아는 친구인데 라고 생각을 하죠. 이 얘기는 이 사람은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. 평행이론을 얘기한 거죠. 자, 이건 앨리스의 거울이라는 작품인데요. 이 같은 경우는 큰 안경과 의자가 있고요. 그걸 좀 멀리서 보게 되면은 뭐 어디에 손골에 비치고, 또 어디서 보면은 그 손골에 비친 모습이 누군가 큰 거울에 들고 있고, 또 다시 또 그 모습을 비친 것들은 손아귀에 있는 가장 작은 손거울에 그 모든 것들이 잡혀 있습니다. 자, 그 사람들 이 친구가 이거를 앨리스의 거울을 부신다는 거죠. 한마디로 이 모든 공간을 압축되어 있는 곳을 부신다는 얘기죠. 앨리스의 거울이 그런 뜻입니다.